수능 실전 대비 문제 1번 그림 가는 흑연 표면의 탄소 원자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는 미시세계 그리고 은하는 거시세계죠. 자연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연세계는 규모에 따라 시공간의 규모이죠.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그리고 미시세계는 원자 분자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동물, 개체의 사이즈부터 행성, 태양계 그 이상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가 다르죠. 원자, 분자, 미시세계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고 길이를 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시세계인 행성, 태양계는 망원경, 우주망원경이 있고 천체망원경이죠. 1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일단 흑연 표면의 탄소 원자를 나타낸 원자 단위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외부 은하이죠. 그쵸? 은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나만 거시세계죠. 그쵸? 틀렸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공간 규모가 서로 다르다. 시공간 규모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같은 장비로 관측할 수 있다. 장비가 틀리죠. 디귿 틀리고 정답은 2번. 자, 2번에 기본량 전체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다른 물리량을 조합하여 유도할 수 있다. 다른 물리량을 조합하여 유도할 수 있는 건 유도량이죠. 기본량이 아니라 땡. 그 다음에 니은의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변경될 수 있다.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변경될 수 있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기본량의 단위는 여러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기본량의 단위는 여러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내면 안 되죠. 이때 기본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도량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유도량에 대한 설명이죠. 잘못 나왔죠. 정답은 니은만 1번이죠. 3번은 몇 가지 유도량의 단위. 자, 정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 기본량을 물어봤는데 길이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나와 있고 몰 질량까지 나와 있는데 온도 켈빈이랑 도씨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켈빈이 보이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현재 국제단위기 SI에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단위 1m를 얘기하는 건데요. 1m의 정의가 뭐예요? 빛이 진공에서 얼마? 3억 분의 1이죠. 2억 9,979만 2,458 분의 1초 진행한 경로를 우리는 1m라고 보는 거죠. 빛이 광속 불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정확하니까 길이도 정확할 것이다. 그쵸? 니은의 나라마다 1m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기본량의 값이 다르면 의미가 없죠. 국제 단위계는. 그래서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m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1초의 정의, 그렇죠. 시간의 정의가 정확해야 1m의 정의가 같이 정확하게 되겠죠. 고 정답은 5번. 자, 5번에 다음은 측정과 어림. 측정은 측정 도구를 이용하고 어림은 측정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대략적인 값을 추정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측정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기억이 측정이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측정 도구 없이 그랬으니까 얘가 어림이겠고 그러면 측정해야 되니까 1번 아니고 어림이어야 되니까 5번 아니죠. 그 상태에서 측정의 설명 중에서 자를 이용해 연필의 길이 쟀다. 이 맞죠.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비커 눈금 사이를 10등분하여 물의 부피를 읽었다. 이건 어림의 과정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어림은 시약의 질량을 저울을 측정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건 측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사라진 화성 기후 궤도선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읽어보면 1998년에 12월 11일에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기후 궤도선은 화성 궤도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통신이 끊기고 사라졌대요. 자, 조사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냐 봤더니 제조사는 파운드 단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수치를 킬로그램 단위로, 같은 질량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량은 킬로그램이죠. 파운드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량을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쪽이 파운드를 썼던 거죠. 미국에선 파운드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파운드라는 거 살짝 알아볼까요? 파운드는 파운드, 야드, 파운드 법이라고 있는데, 길이를 나타내는 야드와 같이 쓰이는 이 법에 의한 질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파운드는 LB로 나타내는데, 파운드가 뭐지? P 뭐 F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파운드가 LB로 나타내지는 거는 우리가 그 저울이라는 리브라, 천칭이라고도 하죠. 그쵸? 리브라에서 온 파생된 단위고요. 그 다음에 1파운드는 약 0.45kg 정도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있다 보면은 이 파운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1kg은 내가 재고 있는 1kg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약 2.2파운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파운드를 나타내면 132파운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운드 단위를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국제 단위계의 질량 단위이다. 국제 단위계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죠. 그렇죠? 기억이 아니죠. 그다음에 니은 측정 표준이 필요한 까닭을 보여주는 사례. 그렇죠. 측정 표준이 너무 필요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우주에서는 지구와는 다른 단위계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주에서도 같은 단위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업시키는, 그치? 통일에 대한 그런 사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니은만 맞네요. 정답 2번이죠. 자, 7번에 측정 표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요, 너무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너무 다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고요. 8번에 가는 마약 탐지견이 상자에 들어있는 마약을 찾아낸 모습. 뭘로 찾아내나요? 어떠한 센서? 후각. 그 다음에 청진기로 수의사가 강아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청진기는 청각이죠. 센서 중에 아날로그 신호 중에 후각을 듣고 청각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신호로 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때 감각은 후각과 청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후각은 음주 측정기 맞죠? 청각은 스타일러스 펜. 스타일러스 펜은 이렇게 눌러서 압력으로 우리가 센서가 되는 그런 펜이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으로는 촉각이란 설명이 맞죠. 그리고 지금 1번이 후각 가스 누설 경보기 후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음파 탐지기는 청각이죠. 소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그림 가는 어떤 물질 온도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이고 나는 가의 신호를 변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가의 형태를 봤을 땐 연속적인 상태를 이렇게 곡선이면 연속적인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나는 끊어진 불연속적인, 갑자기 올라가고 0, 1, 0, 1, 0, 1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건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기억 맞죠?
니은에 나는 전송 과정에서 신호가 왜곡이 안 돼요. 디지털 신호는 그치? 왜곡이 잘 안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왜곡이 된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 설명 틀리죠. 디귿의 나 신호를 가 신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복원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죠.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 그림은 세슘 원자시계의 모습이다. 원자시계. 지금 현재 우리가 1초의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원자시계인 거죠. 가장 정확하다는 시계. 자, 세슘 원자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세슘 원자시계는요. 세슘 133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이거를 얼마로? 1초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 1초라는 정의는 왜 이걸 쓰냐면 이 정의는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요. 오차가 1초 정도 발생을 한대요. 오차.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슘 원자는 이 원자 시계에서 세슘 원자의 마이크로파를 쏴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하는 애가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반응할수록 우린 정확한 반응이 되겠죠. 이 정확한 빠른 반응을 우리는 그 세슘의 고유 진동수라고 파악을 하고, 지금 보면 그 고유 진동수가 나온 거죠. 고유 진동수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 1초라고 체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고유 진동수, 세슘의 주파수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시계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시켜서 진동수를 파악하고 진동수가 이루어졌을 때 걸린 시간을 체크한 거를 1초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과거에 그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현대적 측정 방법이다. 니은이 맞는 설명이고요.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수정시계가 있다. 쿼츠 시계라는 이 수정시계는요. 진동수가 있기는 한데 앞서 보긴 했지만 보다 만 단위죠. 그쵸? 91억 단위니까 훨씬 더 진동을 많이 하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겠네요. 11번에 어떤 노트북의 상세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전류, 기본량이죠.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질량, 그리고 길이까지 해서 기본량이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5개의 기본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량은 배터리 용량, 암페어시죠. 1개의 유도량이 나와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틀리고, 배터리 용량은 2가지 기본 단위를 조합한 단위를 사용한다. 2가지 기본 단위 뭐? 전류와 시간이죠. 시간을 곱해서 사용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은 100g의 물을 나누어 2컵에 각각 50g씩 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저울을 이용한다는 거, 측정 도구를 이용하니까 측정이 되겠죠. 동일한 컵을 물의 높이를 비교하며 어림의 방법이 되겠네요. 기억의 값은 물리량, 유도량이다. 저울을 이용해 질량을 체크했잖아요. 질량은 기본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 나는 모두 측정 과정이다. 나는 지금 어림이죠. g은 다른 기본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낼 수 없다.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다른 기본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낼 수 없겠죠. 조합하여 나타내는 것은 유도량, 조합할 수 없는 것은 기본량.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에 다음은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층간소음 측정하는 기구는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약간 피스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피스톤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밑을 쿵쿵쿵쿵 때리고 아래층에서 이제 데시벨을 체크해서 몇 데시벨 이상이 소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파트는 바닥이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일정 기준을 통과하도록 지어야 한다. 이때 그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은 특정한 기계로 바닥에 충격을 가할 때 아래층에 정해진 위치에서 측정한 소리의 세기가 허용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한 방법으로 검사한다 그랬는데 1번에 기기의 종류 그리고 뭐 데시벨 소음 측정기 그 다음에 2번에 세기의 단위 그리고 3번에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 4번에 신뢰할 수 있는 소음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 표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측정 표준, 4번에도 나왔지만 측정 표준, 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위에 나온 거예요. 기기의 종류, 기기,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측정 뭐 위치. 이런 것들이 표준에 들어갈 것이고 이거를 일정하게 했었을 때 anybody, 누구나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같은 측정 뭐 영희가 이렇게 됐는데 또리는 뭐 다르게 재고 순위는 뭐 다르게 재고 철수는 다르게 이게 아니고 모두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를 신뢰가 있어요. 값에 대한 신뢰. 그쵸? 이게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5번은 측정 표준을 활용하면 측정한 사람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에 수원 화성 봉돈의 신호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봉돈 같은 이런 불을 피워서 전쟁을 알리는 위험을 알리는 이런 장치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와 완전 똑같다고 하죠. 연기가 피워진다, 안 피워진다. 그쵸? 지금 보면 평상시에는 1개, 적군이 국경 근처에 나타나면 2개, 적군이 국경 근처에 도착하면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 잘 외워야 돼요. 그쵸? 군인들도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불을 피워 연기로 신호를 보냈다. 자, 기억에 연기가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신호, 0과 1이죠. 그쵸? 연기가 나지 않는 것, 연기가 나는 것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에 비유할 수 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의 화두의 연기의 양에 따라 연기의 양은 아날로그죠. 그쵸? 요거는 신호가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것, 안 나는 것, 온, 오프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화두의 개수를 늘리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화두의 개수 지금 5개인데 뭐 100개까지 늘릴 수 있겠죠. 머리가 좋다면 다 외우면 되죠. 99개가 뭐야? 78개가 뭐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 15번의 그림은 음악을 기록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재생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 점선이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 다음에 X축이 지금 보면 시간에 따른 신호의 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의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샘플링 양자와 부호와 알고 있죠.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자, 이 단위로 이렇게 0.1초 단위로 조각 내는 걸 우리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0.1초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자화시키고 부호화시키면 0과 1로 축약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에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인 값으로 연속적이지 않죠. 불연속적입니다. 0, 1, 0, 1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빨간색 점은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그렇죠? 빨간색 점은 디지털로 바꾸는 0.1초 이 시간 0.1초 간격에만 띠띠띠띠띠 이렇게 찍힌 거죠. 자, 디귿은 재생된 신호는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완벽하게 재생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에 다음은 과거부터 사용해온 1m의 정의를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1m 처음에는 이제 지구 거리로 정했었죠. 1000만 분의 북극점에서 적도까지의 거리 4분의 1이죠. 지구 둘레의 4분의 1. 그래서 가가 옛날에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터 원기를 사용했지만 마모나 손상이 돼서 미터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사용했더니 이제 빛은 광속 불변이니까 빛으로 했더니 안전하더라. 그래서 빛의 속력
을 이용해서 3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를 우리 1m라고 했다. 그럼 순서상 가, 다, 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다음은 스마트 시계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냈는데요. 우리 스마트 시계 많이 차고 이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요새 상당히 많은데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심장의 수축 및 이완할 때마다 혈류량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수축하면은 피를 많이 내보내니까 혈류량이 많아지겠죠. 이완할 때는 혈류량이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었을 때 혈관 안에 초록색 빛을 쪼이면 초록색이니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초록색 빛을 쪼이면 빛의 일부가 적혈구에서 흡수된다. 즉 우리가 초록색 빛을 쪼였을 때 적혈구가 초록색 빛을 흡수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혈류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적혈구가 흡수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빛은 반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흡수가 되면 반사를 안 하죠. 그래서 100% 흡수가 되면 우리가 무슨 색이라 그래요? 검은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색 자체는. 그쵸? 반사가 되어야 그 색깔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혈관 안에 혈액들이 나와 있어요. 혈액들 중에 적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초록색 빛을 쪼였을 때 적혈구가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흡수되었을 때 튕겨나가는 화살표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적혈구를 안 만났었을 때 튕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흡수량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지금 다 흡수를 해버리면 적혈구의 숫자가 많아지면요. 혈류량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반사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 다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다 못 나가게 해버려. 어떻게 돼? 그러면 반사된 빛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거꾸로 적혈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들어왔다가 모두가 다 반사돼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혈류량이 적으면 반사량이 증가하겠죠. 지금 약간 느낌이 뭐예요? 반비례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반사된 빛의 색이 변화를 그래서 빛의 색이 변화는 뭐로 체크하나요? 소리는 소리 센서가 있죠. 그쵸? 이거는 빛이니까 뭐야? 빛광자를 써서 광 센서. 그러면 이 원리를 지금 선생님이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이러한 그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라고 해서 약자로는 PPG라고 얘기를 합니다. 17번에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뭐를 광센서를 이용하는데 빛을 이용해 혈액의 부피 변화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심장 박동 그냥 나는 지금 빨리 뛰네 이렇게 안다기보다 이제 배우고 나면은 내 혈액 속에 적혈구에서 측정을 하고 있구나. 혈류량이 많음과 적음에 따라서 그걸 심장 박동으로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의 부피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흡수되고 있는 게 적혈구니까 적혈구가 관건이긴 하겠죠. 그쵸? 혈류량이 증가하면 빛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반사량이 반비례하니까 반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빛 흡수량이 같이 감소하게 되니까 반사량은 거꾸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어서 골, 마루, 골, 파동이죠. 마루, 골 이런 식으로 둥쿵 이런 식으로 해서 BPM 심장 박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사람 몸의 피부의 색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재미로 피부의 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 점도 영향을 미칠라나요? 자, 피부색이라든가 피부 털 또는 여러분들 그 타투 있잖아요. 문신을 하면 좀 영향을 받는데요.
그 실제 심박수에서 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적혈구 양이라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니은의 압력 센서 아니라 광 센서, 그쵸? 감소, 광 센서. 그 다음에 디귿의 혈류량의 변화는 디지털 신호로 변한다. 디귿이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